모든 대국이 한국과 중국의 결승전으로 치러지는 이 느낌. 세계 바둑 최대 시장으로 인정받는 중국 갑조리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흥행 대박 속에 절찬리 진행되고 있는 갑조리그의 모든 것이 궁금해서 우리 프로기사이자 해설자이자 형제 프로기사이자 컴투스타이젠 감독이신 안영준 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명과 소개가 너무 길어서 제가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갑조리그 흥행 대박 비결은 안희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갑조리그가 전반기랑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후반기는 8일간 7판이나 열리는 일정이에요. 선수들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보는 바둑 팬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사실 해설하는 저희도 사실 피곤한데요. 일정 자체가 선수들과 스케줄이 맞춰지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도 그렇지만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들도 잘 모르시고 선수들 두는 것만 아시는데 네. 연달아 진행되다 보면 좀 팀들도 좀 익숙해지고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조리그 후반기 시작 전에 전반기 분석을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네. 네, 굉장히 냉철한 분석을 볼 수 있었는데 평소에도 블로그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글을 쓸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써보기도 했고 이제 여자 바둑 리그를 제가 많이 썼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 그런 걸 쓰다가 사실 갑조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에 댓글로 어떤 분이 혹시 갑조리그 아마 바둑 팬분들일 것 같은데 갑조리그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쓰셔서 또 마침 그때 제가 좀 한가했거든요.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고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사실 플레이오프가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플레이오프까지 끝나고 한번 결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내용은 타이젠 뉴스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타이젠 뉴스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석글에서도 봤는데 올 시즌 갑조리그를 지켜보면서 눈에 좀 확 띄는 선수가 있었나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뛰어왔고 앞으로도 눈에 띌 선수인데 사실 박정환 선수가 사실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농심배에 이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14일간 12판을 두는 일정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제한 시간도 길고 부담 가는 매첩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너무 좋은 성적을 거뒀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또 후반기에 이어져서는 또 박정환 선수도 남의 슈퍼매치에서 연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반기 출발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 반대로 너무 좋은 내용을 보여줘서 박정환 선수는 다르구나 존경심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요즘 갑조리그 해설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컨디션을 봤을 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사실 실패를 했을 때 정신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박정환 구단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바둑을 더 잘 둘 수 있게 됐고 강한 상대를 두면서 내 실력이 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됐다. 그 말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본인이 뭔가 해법을 찾아온 듯한 느낌? 정말 좋은 내용과 더 단단해진 느낌을 받아서 박정환 구단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중국 선수 중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 선수에서 가장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커제 구단이죠. 뭐 커제 구단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은 게 항상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더 튈 건 없을 것 같고 좀 어린 선수 중에서는 이제 상하이 팀의 왕싱하오 선수가 성적은 아직 안 좋아요. 성적은 안 좋고 또 그런데 또 타이젠 성적이 좋거든요. 네. 근데 커제 구단이 그러다가 쫙 올라갔기 때문에 왕싱하오 선수 그리고 왕싱하오 선수보다 한 세대 위라면은 이제 딩하오 선수가 주장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두 하오가 네. 좀 앞으로 한국의 경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보다 좀 활약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하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어가자면 이제 구주하오 선수가 조금 안 좋아요. 주장전을 많이 두긴 했지만 구주하오 선수 이름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좀 체력적으로 좀 약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연전을 펼쳐졌을 때 좀 네. 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렌샤오 선수도 조금 비슷하게 좀 안 좋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사실 신민중 구단이 좀 안 좋아요. 올해 LG배 결승도 올라가고 성적은 되게 좋거든요. 1월, 2월에 비해 후반기에 그렇게 좋아진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좀 페이스가 떨어진 느낌이어서 좀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좀 끌어올려서
2월에 커제 구단이랑 결승전을 두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좋은 컨디션으로 대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을 또 끌어올렸으면 좋겠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컴투스 타이즘의 나댄디 나연 선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연 선수는 올라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시합이 좀 오래 좀 없었잖아요. 네. 그때 나연 선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국가대표에서 하는 리그전 성적도 안 좋아서 이제 슬슬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씩 끌어올라가는 중인 것 같고 제 생각엔 리그 중반 후반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용병들이 너무 잘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이핀 구단이 용병에 대한 불편함을 강하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신진서를 반드시 해치워야 한다. 이런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조리는. 네네네.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소속된 항저우 팀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선수를 응원해야 되나, 팀을 응원해야 되나 이렇게 동료 기사들이 참 이렇게 좀 미묘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이핀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진서 구단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기량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버터 팬들이 듣기엔 되게 좋은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신진서 선수가 좀 각인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항저우 팀 감독이 왕타오 선수였나? 저랑 박도 몇 번 둬보고 네. 저보다 어린 선수거든요. 아마 말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이핀 구단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권위자인데 그쵸. 네이핀 구단이 그런 말 했으니 감독이라고 다른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고 또 선수들도 좀 항저우 선수들도 좀 어려워하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저우 팀원들은 신진서 선수가 계속 이겨주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매체에서 중국 선수들이 자꾸 한국에 많이 지는 것에 대해서 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신진서 선수는 70국을 돕고 커제는 34국밖에 두지 않았다고 해요. 커제 대국수는 중국에서는 1위인데 신진서 선수의 대국수는 한국에서 4위라고 하거든요. 그 올 시즌에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감동적으로 갑조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대국수에서 또 비롯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코로나가 워낙 크게 터지면서 대국수가 좀 줄긴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대국수가 원래 적어요. 원래 대국수 적기 때문에 그 이유보다는 오히려 한국 선수들이 중국에 가서 두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서 혼자서 가서 이제 팀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잘 안 맞고 혼자 가서 뭐 밥을 먹고 2박 3일 끝내고 돌아와서 또 한국에서 시합 두고 이런 일정이 되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터넷도 진행이 되면서 네. 오히려 한국에서 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피곤하지 않다면 대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80판 정도를 두는 것은 프로기사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조인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지면서 저희 국가대표 내에서도 좀 훈련 방식이 좀 변화를 주었는데요. 대국일 이외에는 지금 자율 훈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국 위주로 저희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박정상 코치가 좀 과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사활이라든지 뭐 중반 훈련, 끝내기 훈련 이런 세세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대표 친구들은 온라인 대국과 그리고 사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 나아져서 저희 국가대표팀에서도 다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2020 갑조리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2편에서는 갑조리그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짜 알맹이 갑조리그 흥행 대박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 좀 이렇게 좀 왜 이렇게